안녕하세요. 꿈장TV의 이수경입니다. 지금 시간은요, 아이들 배변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변 훈련, 아마 아이를 키우시면 이제 가장 큰 관문 중에 하나가 기저귀 떼기죠. 그래서 이제 엄마들이, 이제 부모님들이 언제 기저귀를 떼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떼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시고, 그 시기가 됐는데 안 되면 막 불안해 하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러실 필요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준비해 드리는 건 우리 아이들이 배변을, 그러니까 준비되는 신호를 보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가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내 아이를 제대로 관찰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모든 발달은 다 마찬가지거든요. 다 그때 결정적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모든 아이들이 다 똑같진 않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항상 명심하셔야 되는 건 내 아이를 제대로 관찰하시고 아이의 신호, 아이의 의사 표현에 대해서 같이 반응을 해주시는 게, 그게 제대로 된 적기 교육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변 훈련을 할 때도요, 우리가 이제 보통 시기는 18개월에서부터 24개월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때 됐다고 해서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아이는 배변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발달이 이미 되어 있어야만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뇌 발달, 인지 발달, 신체 발달, 그 다음에 신경 자율신경계 조절하는 이런 능력들이 되어 있어야만 배변 훈련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언어적으로 이제 이때는 의사 표현을 조금씩은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짧은 단어 정도는 할 수가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말 그대로 몸짓 언어로라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쉬, 응가 아니면 이렇게 변기 쪽을 한다라든지 뭐 이렇게 자기가 이제 마렵다라는 그러한 표시를 하는 이런 게 보일 때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걸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요 시기는 거의 대부분이 아이들이 다 잘 걷잖아요. 그러니까 잘 걷고 앉았다 일어났다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손에 대한 대근육, 소근육 운동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만 배변 훈련이 가능하다. 왜? 본인이 이제 팬티를 이렇게 내리고 올리고 앉았다 일어났다 이런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이겠죠. 그 다음에 방광과 여기 관략근 조절이 제대로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자율신경계들이 제대로 작동을 해야만 이제 배변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시기는요, 우리의 에너지가 구강기에서 항문기로 넘어가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때 아이들이 관략근 조절을 할 때 쾌감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배변 훈련을 해주시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배변 훈련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꼭 18개월이 아니더라도 그 전부터 아이가 이제 자연스럽게 화장실을 가는 엄마의 부모님의 모습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모델링을 통해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화장실에 대한 의미, 그 다음에 그 대소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연스럽게 계속 확인을 시켜주시는 거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 배변 훈련을 시키기 이제 시작한다라면 준비하셔야 할 게 있겠죠. 네, 그게 바로 아이 전용 변기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배변 훈련과 연관되어 있는 책들, 요즘에 너무 잘 나오거든요. 막 소리 나는 책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준비해주고, 노래, 그 다음에 미디어 영상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대변, 소변, 그러니까 배변 훈련을 하는 이러한 것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 배변 훈련은요, 아이들에게 재밌는 하나의 놀이,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느낌이 들어야만 더 쉽게 이거를 할 수가 있지, 너무 이제 막 엄마가 이제 채끈하듯이 막 그리고 재촉하고 그리고 아이가 실수하면은 때로는 화를 내시고 이러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거든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혹시라도 아이가 한두 번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퇴행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변 훈련도 하나의 놀이다라. 이건 정말 쉽게 말해 재밌다. 그리고 이제 하고 나면은 굉장히 거기에 성취감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계속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혹시라도 성공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칭찬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또 이제 여기에서도 또 문제가 있어요. 너무 과도한 칭찬을 하게 되면은 아이가 혹시라도 실수를 했을 때 굉장히 수치심과 죄책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하시되 긍정적인 그러한 어머 우리 또리가 혼자서 쉬라이를 했네 이러한 식의 부드럽게 하지만 그 반응을 굉장히 환한 웃음과 함께 이런 긍정적인 신호를 해주면 아이가 굉장히 더 거기에 대해서 뿌듯하고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도 업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배변 훈련은요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것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보통 3돌 정도, 그러니까 36개월 정도 되면은 거의 다 뛰기는 해요. 근데 이게 한 번에, 그러니까 한 달, 2달 만에 끝나는 아이들도 있고요. 어떤 아이는 10개월, 1년 정도 걸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간에 그 대변부터 야간 소변, 그 다음에 주간에 소변, 대변 이렇게 순서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이마다 각각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재촉하고 불안해하고 하시면 안 돼요. 길게 보시란 얘기예요. 어떤 데는 정말 어떤 아이는요 한 일주일 만에 그거 하는 아이들도 저는 봤고요. 또 지금 또 제가 이렇게 또 코칭하는 어떤 아이는 지금 만 3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저귀를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또 이럴 때 이제 기관에도 가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너무 늦어지거나 기저귀를 갈고 있으면 다른 친구들은 안 해.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그러니까 수치심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쪽 기관의 선생님과 이제 잘 말씀을 하셔서 아이가 안정되게 그러니까 배변 훈련을 그러니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살뜰하게 챙겨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 과정을 부드럽게 넘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도 또 스트레스가 되고 하면은 또 새로운 환경이 또 접하게 되면 아이는 굉장히 더 그 발달에 대해서 둔감해질 수 있고 그거를 거부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배변 훈련은 꾸준히 이제 시기가 됐을 때 그때 왜 아이가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요 시기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학문기 시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쾌감을 느끼는 시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그거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놀이로 신나게 그래서 그런 환경을 계속 만들어 주시고 무엇보다 부모님의 모델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화장실 가서 하시는 모습이라든지 그럴 때 충분한 상호작용 그래서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야. 그래서 우리 또리도 할 수 있어. 이러한 식의 분위기를 계속 해주면서 마음을 좀 여유를 갖고 일관되게 꾸준히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배변 훈련은요. 안 되는 아이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바심 내실 필요도 없고요. 하지만 아이의 그러한 반응에 빨리 민감하게 반응하셔서 그거를 대처해 주신다라면 아이가 보다 더 긍정적으로 빠르게 훈련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은 제가 배변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배변 훈련은 단순히 배변 훈련만이 아니라 우리 각 영역의 발달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아이를 제대로 관찰하셔서 아이가 적절한 신호를 보낼 때 그때 시작을 하시고 너무 이렇게 재촉하고 불안해하고 채끈하시는 게 아니라 여유를 가지고 일관되게 아이가 긍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